맺느라 그 돈 어디에 썼어? 응? 어디에 썼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노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렸다. 어머니 기억이 또 헷갈리시나 봐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노모는 고개를 저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노모가 최근 들어 말을 더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 치매 초기 증상이라 여기며 병원 예약까지 잡아두었던 상황. 그런데 며느리가 청소를 하던 중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파란 표지의 작은 공책.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모서리가 낡아 손때가 묻어 있는 모양. 며느리는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3월 15일 20만 원. 며느리 요청 생활비 보탬. 4월 2일 3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전달함.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5월 7일 10만 원. 급하다고 해서 드림. 또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수첩을 덮으려는 바로 그 순간 노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걸 왜 보고 있니? 노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억지로 웃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첩을 도로 가져가는 모습.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다. 며느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노모는 수저를 놓으며 다시 물었다. 며느라, 그 돈 어디 갔니?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무슨 돈 말씀이세요? 노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고 노모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들은 옆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 며느리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으려 애를 썼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노모는 자신의 방에서 수첩을 펼쳐 들고 있었다.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적었다. 며느리가 수첩을 봤음. 표정이 굳어 있었음. 노모는 수첩을 베갯니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노모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며느리는 베개를 꽉 껴안으며 내일을 걱정했고 노모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며느리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고 노모는 평소처럼 일찍 기상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눈과 떨리는 손으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실로 나온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계신 노모와 눈이 마주쳤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된장국을 떠서 아들 그릇에 담았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다. 아들은 신문을 보며 오늘 회사 일찍 가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노모의 시선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현관으로 나가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노모는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의 움직임을 의식했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노모는 자신의 방에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고 있음.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함.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수첩 속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 하지만 노모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아들에게 먼저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 며느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며느리는 급히 방에서 나왔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힘들었어. 저녁 식탁은 또다시 조용했다. 노모는 반찬을 계속 권했고 아들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밥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아들이 물었다. 당신 어디 아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괜찮아. 하지만 노모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텔레비전을 켰다. 노모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했지만 며느리의 움직임을 계속 의식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을 떨었다.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며느리는 황급히 잡으며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 진정해.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그날 밤도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다. 노모 역시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다. 노모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좌판을 펼치러 나가곤 했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던 마음.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학비를 빠짐없이 내고 자취방 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도 노모는 아낌없이 지원했다.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으로 5천만 원, 모두 노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던 날, 노모는 진심으로 반가워했던 기억. 손을 꼭 잡고 딸처럼 대하겠다고 약속했고 며느리도 눈물을 보이며 고마워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다. 노모가 집안일에 조금만 간섭해도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점점 말을 아꼈다. 아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회사 일에 바빴고 집에 오면 늘 피곤해했으니까 노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는 그때도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차가움을 노모는 느낄 수 있었다. 노모가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더라. 그렇게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아침에 했던 질문을 저녁에 또 물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노모를 더욱 자주 관찰했다.
약은 제 시간에 먹었는지 물어보고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엔 효심 깊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 깊숙한 곳엔 다른 계산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아들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통장 제가 관리할까요? 깜빡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들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동의했다. 당신이 해줘요.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쓰니까. 며느리는 그날부터 노모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생활비도 병원비도 모든 지출이 며느리 손을 거치게 된 것.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다. 영수증도 꼼꼼하게 챙겼고 지출 내역도 노트에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수증은 점점 사라져갔고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버무리는 일이 잦아졌다. 노모는 가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니?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요. 노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 며느리가 어느 날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 노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거 비싸 보이는데.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세일해서 샀어요.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하지만 노모는 알고 있었다. 그 가방의 실제 가격이 자신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는 것을. 노모는 그날부터 점점 더 불안해졌다. 통장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병원비는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 묻기엔 이미 관계가 너무 불편해져 있었다. 그래서 노모는 결심을 굳혔다. 기록을 남기기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다. 파란 표지의 공책. 옛날에 장사할 때 사용하던 것. 노모는 매일 밤 조명을 켜고 날짜와 금액을 한 글자 한 글자 적기 시작했다. 3월 15일. 며느리가 급하다며 20만 원 요청함. 생활비 보탬이라고 말함. 영수증은 주지 않음. 3월 22일. 또다시 10만 원 달라고 함.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부탁. 4월 2일. 병원비 보태달라며 30만 원 요청. 하지만 병원 영수증은 보여주지 않음. 4월 15일.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남. 세일이라고 했지만 매우 의심스러움. 5월 3일. 통장 잔액을 물었더니 바쁘다며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함. 5월 17일. 또 20만 원 요청. 친구 경조사비라며. 6월 1일.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돈을 많이 쓰신다며 핀잔. 6월 20일. 새 구두를 신고 나타남. 비싼 브랜드인 것이 명백함. 7월 5일. 통장 정리 내역을 보여달라 했더니 서류를 잃어버렸다며 변명. 7월 22일. 병원비 영수증을 요청했더니 버렸다는 대답. 8월 3일. 아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처럼 대함. 가슴이 너무 아픔. 8월 15일. 며느리가 친구들과 해외여행 계획을 세움. 내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 8월 27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남. 9월 5일. 며느리가 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남. 이번엔 친정어머니 선물이라며. 9월 12일. 병원 예약을 잡았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내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음. 9월 25일.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음. 어머니 빨리 병원 가봐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은데. 노모는 매일 밤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나갔다. 손이 저려도 눈이 침침해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기록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며느리는 노모가 밤마다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노모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 며느리는 오히려 내심 만족했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노모는 단 한 가지도 잊지 않았다. 며느리가 했던 모든 말, 요구했던 모든 금액,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영수증, 했던 모든 거짓말, 그 모든 것이 수첩 안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노모는 수첩을 베갯니 속 깊숙이 숨겼다. 아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정성스럽게 보관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억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모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며느리는 노모 앞에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들에게는 효심 깊은 아내로, 노모에게는 돌봐주는 며느리로, 하지만 실제로는 노모의 돈을 빼돌리는 사람. 노모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했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아꼈고 행동을 신중하게 살폈으며 모든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려 애썼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며 노모의 수첩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갔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며느리의 거짓말도 함께 쌓여갔다. 10월 2일 며느리가 또 돈을 요청함. 이번엔 차 수리비라며 50만 원. 10월 10일 통장 정리를 요구했더니 짜증을 내며 대답함. 10월 15일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짐. 10월 20일 병원 예약 날짜가 점점 다가옴. 불안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음. 노모는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나는 기억한다. 모든 것을. 병원 예약일이 드디어 다가왔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노모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죠. 노모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노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며느리는 노모의 가방을 챙기며 약은 챙기셨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몰래 수첩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아들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며 말했다. 엄마 검사 잘 받고 오세요.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함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며느리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고 노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차가 천천히 멈췄다. 며느리는 잠깐 노모를 훔쳐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아침.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노모의 팔을 잡으려 했다. 천천히 가세요.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다. 혼자 갈 수 있어.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뒤따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봤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노모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다. 신경과 대기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노인 환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접수를 마치고 노모와 며느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노모는 가방 속에서 수첩이 있는지 손으로 확인했다.
거기 있었다.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곧 노모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김순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노모는 천천히 일어섰고 며느리가 황급히 따라 일어나며 같이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머니 혼자서는 설명을 잘 못하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검사 중에는 환자분만 들어가십니다. 규정이에요.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다시 앉았다. 입술을 꽉 깨물며 노모는 혼자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검사실 안은 밖보다 더 조용했다. 하얀 벽과 깨끗한 책상, 그리고 친절하게 웃고 있는 의사. 의사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노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노모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10월 30일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계절은 무엇인가요? 가을입니다. 대통령 성함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노모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93, 86, 79, 72.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단어 기억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노모는 집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의사는 다른 질문들을 몇 가지 더한 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단어 기억나세요? 노모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의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기억력이 매우 정확하시네요. 연세를 고려하면 정말 뛰어나십니다. 노모는 가방에서 천천히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건넸다. 선생님, 이것도 좀 봐주세요. 의사는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 날짜와 금액과 상세한 상황 설명. 3월 15일 20만 원. 며느리 요청 생활비 보탬. 영수증 받지 못함. 4월 2일 30만 원. 병원비 명목이라고 함. 하지만 영수증은 보여주지 않음. 5월 7일 10만 원. 또 급하다며 요청. 아들 몰래 해달라는 부탁. 의사의 눈빛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다. 6월 20일.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남. 내 돈으로 산 것이 확실함. 7월 5일. 통장 정리를 요구했더니 바쁘다며 계속 미룸. 8월 12일. 병원비 영수증을 달라 했더니 버렸다는 말로 얼버무림. 9월 25일.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함. 나를 치매라고 함.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함. 의사는 수첩을 천천히 덮고 노모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르신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연세에 비해 매우 정확하세요. 치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저 정말 치매 아니죠? 의사는 노모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아닙니다. 전혀 아니십니다. 매우 정상이세요. 노모는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 의사는 노모가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휴지를 건네며 천천히 진정하세요. 노모는 눈물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불러주세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했고 잠시 후 며느리가 검사실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는 의사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건네며 어르신은 치매가 전혀 아닙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다. 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오히려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억지로 웃었다. 그럴 리가요. 집에선 자꾸 까먹으시는데. 의사는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으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의사는 수첩을 천천히 펼치며 어르신이 직접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손을 뻗으며 그건 제가 관리하던 건데요.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이건 내 거야. 의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호자분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금전 요구가 있었고 영수증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환자분께 비밀을 강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가정 내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오해처럼 보이시나요? 며느리는 노모를 바라보며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노모는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렸다. 며느리를 전혀 보지 않았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요. 의사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나가주세요. 며느리는 할 수 없이 검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의사는 노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께 이 사실을 알리시겠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알아야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의사는 수첩을 노모에게 돌려주며 이 기록이 어르신을 지켜줬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노모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검사실을 나온 노모와 며느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말을 걸려 했지만 노모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며느리는 노모를 힐끗 보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노모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나왔어요? 노모는 아들에게 수첩을 건넸다. 이거 읽어봐. 아들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다.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여보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도 않고 계속 수첩을 넘겼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아들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5페이지를 넘기고 6페이지를 넘기고 7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아들은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며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외면했어요.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며느리는 일주일 만에 짐을 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다. 아들은 며느리를 배웅하러 나가지 않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었다. 노모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수첩이 들려 있는 모습. 아들이 천천히 다가와 물었다. 엄마 그거 이제 버리지 그래요. 노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제 다 끝난 일인데요. 노모는 수첩을 펼치며 여기 적힌 게 나를 지켜줬어. 아들은 말없이 노모 옆에 앉았다. 노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기억을 잃었다고 쉽게 믿지.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야.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하지만 난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단 하나도 잊지 않았어. 노모는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요. 노모는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너의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노모는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조용히 적었다. 기억은 나를 지키는 힘.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작게 며느리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넣는 손끝.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기록이었다. 노모는 수첩을 천천히 덮고 조명을 하나씩 껐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지만 그 기록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깊은 밤. 노모는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깊고 긴 여운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노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된장국을 정성스럽게 끓였다.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엄마 제가 할게요. 노모는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아, 이미 다 익숙한 일인데.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식사를 조용히 마치고 아들은 회사에 출근했다. 노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졌다. 노모는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고 거실로 천천히 돌아왔다. 탁자 위에 조용히 놓인 수첩. 노모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오늘 날짜를 또박또박 적었다. 10월 32일. 며느리가 완전히 떠남. 집이 매우 조용해짐. 노모는 잠시 멈칫하다가 한 줄을 더 천천히 적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노모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고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모는 수첩을 서랍 안에 넣었다. 깊숙이 숨기지 않고 그냥 서랍 위에 가만히 두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노모는 현관으로 나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밥 먹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식탁에는 두 사람분의 밥그릇만 한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둘은 말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노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잘 알고 있었다. 노모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엄마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노모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너는 원래 착한 아이야. 아들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밥을 계속 먹었다. 식사를 조용히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다. 노모는 말리지 않고 거실로 천천히 돌아갔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갔다. 아들이 먼저 자러 들어가고 집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겼다. 노모는 홀로 거실에 앉아 어둠을 조용히 바라봤다. 조명을 끄지 않았다. 어둠이 왠지 두려웠으니까. 수첩이 놓인 서랍 쪽을 노모는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안에 빼곡하게 담긴 기록들, 노모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모두 진실이었고 모두 너무나 아팠던 순간들. 노모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것.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을 것. 그저 영원히 기억할 뿐. 노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조용히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다. 내일도 또 하루가 올 것. 노모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은 나를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 말은 공기 속에 퍼졌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며칠이 흘렀다. 노모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달랐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늘 긴장해야 했고 말을 조심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노모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노모와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노모는 가끔 수첩을 꺼내보았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지난 기록들을 읽었다.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배신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노모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또 한 줄을 적었다. 11월 5일. 삶은 계속된다. 상처는 남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노모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노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앞만 보고 살자.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자. 하지만 그 수첩만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그것은 노모의 증거이자 노모의 무기이자 노모의 기억이었다. 사람들은 노인을 쉽게 무시한다. 기억력이 나쁘다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쉽게 단정 짓는다. 하지만 노모는 증명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노모는 수첩을 서랍에 넣고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노모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